안녕하세요, K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지 몸도 마음도 편안한가요? TVN 신박한 정리, 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공간 전문가, 화즈 공간 크리에이터 이지영이 소개하는 우리 집 공간 컨설팅의 모든 것. 정리긴 정리인데 삶이 바뀌는 신박한 정리. 이것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우기와 공간 재배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거든요.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꼭 맞고 더 편리하고 쾌적한 우리 집을 만드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의욕을 되찾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자세하게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볼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보이고 공간이 보이면 사람이 보인다. 참 맞는 말이죠.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보이고 공간이 보이면 사람이 보인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입니다. 예전에 집은 먹고 자고 씻는 곳이었지만 요즘 집은 학교이자 직장이고 극장이자 맛집입니다. 영화도 집에서 보고 배달 음식도 집에서 먹고 학교 수업도 집에서 회사 일도 집에서 합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나가게 되니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 가드닝, 요리, 홈트 같은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간은 역시 적응의 동물인지라 집콕 생활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있다고들 하십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집에 있을 때 편안한가요?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어수선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에 안 드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것만 버리면 좋겠는데 혹은 이런 것만 사서 걸어놓으면 훨씬 괜찮을 텐데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집에 오래 있다 보니 관심이 많아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공간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편안한 공간이란 어떤 곳일까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가구, 벽지, 바닥재로 꾸며서 인테리어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해놓아도 좋겠죠. 아니면 모델하우스, 작품 전시회장처럼 물건 하나 없이 미니멀하게 꾸며져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완전 비현실적이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공간에 머물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할까요? 공간 크리에이터인 저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람이 우선인 공간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고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공간이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집이 천편일률적으로 잡지 화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바닥에 앉아 낮은 찻상을 앞에 두고 차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요즘 유행하는 하얀색 대리석보다 내 엉덩이 크기에 맞는 포근한 방석이 최고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공간 크리에이팅, 공간 컨설팅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은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아빠, 새벽에 출근하는 엄마, 블록놀이를 좋아하는 유치원생 막내, 자기 방에 콕 박혀있길 좋아하는 고등학생 아들, 또 강아지와 고양이, 이들의 일상을 관찰합니다.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지, 구성원마다 집에서 제일 오랫동안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집밥을 자주 해먹는지, 함께 TV 보는 것을 좋아하는지, 소중하게 여기는 과거의 추억은 무엇인지도 빠짐없이 관찰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역시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실마리를 찾곤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찾으면 좋겠죠. 우리 집을 공간 크리에이팅하고 공간 컨설팅을 하는 거죠. 스스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 구성원의 한 명 한 명의 일상을 관찰해 보는 거죠.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편한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또 좋은 휴식을 취하면서 더 나아가 쾌적하고 아주 좋은 숙면도 취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정말 좋은 것, 또 좀 보완해야 할 것, 좀 바꿔야 할 것, 이런 것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행복, 바로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집을 크리에이팅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비우기와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저는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곧 인생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면 매일의 일상이 바뀝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면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은 집도 복잡합니다. 아니, 집이 복잡해서 머릿속이 복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집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과거에 대한 집착, 미련에 관한 물건이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으로 인해 지배들인 무언가입니다. 쓰지도 않을 게 뻔한데 사다 쟁여둔 물건들, 이미 한창 전에 떠나보냈어야 했던 물건들이 지금 이 순간의 내 행복을, 지금 이 순간의 나의 가족의 행복을 망치고 있습니다. 공간을 바꾸는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 결국 제 일은 이 책의 제목처럼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가 아닐까요? 정말 맞네요. 그래서 저자는 이 일을 통해서 작은 변화로 인생 전체가 말끔히 정리되는 기적들을 많이 맛보았다고 하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집이라는 공간을 아주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불편하지만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공간에 자신들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집의 구조가 다 비슷비슷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 TV와 소파는 거실에, 식탁은 주방에, 침대는 안방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됩니다. 집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 저만 이렇게 자주 하나요? 집은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이고 쉬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 만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물건을 새로 사든, 있던 물건을 버리든, 가구 배치를 바꾸든, 바닥이나 벽지를 바꾸든 사람과 쓰임에 맞춰야 합니다. 남들의 기준, 세상의 고정관념에 따라 설계된 공간에서는 절대 편안할 수 없습니다. 공간을 위해 나를 바꾸지 말고 나를 위해 공간을 바꿔보세요. 사소해 보여도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로 인생 전체가 말끔히 정리되는 기적. 저자는 너무 많이 목격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집은 계속 머물고 싶은 집.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요. 집은 세상 어느 곳보다 편안해야 합니다. 집에 오니까 참 좋다. 역시 집이 최고지. 근데 불편한 것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집은 단순히 먹고 자고 씻는 공간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도 아니죠. 집은 나와 가족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행복한 삶을 담는 캔버스와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K독서대학의 모토처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 바로 이것처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집.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와 가족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 이것을 담아가는 캔버스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비우기와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비워야 할 물건이 많다는 것은 후회와 불안이 많다는 것. 가족이 함께 지내든 1인 가구로 혼자 살든 여러분의 공간은 현재입니다. 우리 집 공간은 현재여야 된다는 거죠. 바로 현재의 건강, 즐거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공간에서 행복을 느끼는 나는 현재의 나입니다. 과거의 나도 아니고 미래의 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의 나의 행복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이곳은 온통 과거와 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물건이 많은 집에 가보면 집주인의 머릿속, 마음속이 약간은 진작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은 분들은 앞으로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쟁여두고 삽니다. 반대로 과거가 너무 많은 집에는 추억, 후회, 집착이 물건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느라 혹은 미래가 불안해서 가지고 있게 된 물건들은 삶을 가둡니다. 진더미에 갇혀있는 사람은 현재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비싼 동네,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 집 공간 크리에이팅에서는 비우기가 먼저 우선이라는 거. 근데 후회 없이 과감하게 잘 비우는 방법이 있어요. 집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정말 맞죠?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로 홈오피스를 의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근데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홈오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 전체의 큰 그림을 파악해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보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버릴 것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홈트 공간이나 실내 정원을 계획할 때도 그렇습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공간만 편안하게 혹은 특정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 변경하는 거죠. 집 전체를 다시 구성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우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 없이 과감하게 잘 비우는 방법으로는 먼저 짐을 모두 밖으로 꺼낸 후에 그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먼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건들이 가득 찬 방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다 비운 다음에 내가 원하는 최상의 모습을 먼저 확인해 보는 거죠. 아, 이런 방이었구나. 아, 창문이 이렇게 있었구나. 아, 이런 모양이었구나. 아,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아,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등등 이렇게 종류별로 한 곳에 모두 모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책이 많은 집에서는 방마다 들어찬 모든 책을 꺼내서 한 곳에 모읍니다. 옷이 많은 집도 옷장, 붙박이장, 서랍장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옷을 꺼내어 한 곳에 모읍니다. 그러면 1차로 세상에 책이, 옷이, 그릇이, 장난감이, 신발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하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우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자, 드디어 숨도 못 쉴 것 같던 공간이 바뀝니다. 왠지 좋은 기운이 흐를 것 같은 여유롭고 넉넉한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비포 애프터. 이제 애프터로의 변화를 목격한 사람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후회 없이 과감하게 잘 버릴 수 있죠.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버리고 비워서 공간을 마련했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수납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래 머물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물건을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꽁꽁 숨겨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 숨기지 말고 드러내자.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공간 재배치를 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반려동물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머물길 좋아하나요? 사람을 관찰하고 취향을 발견하는 일, 우리 가족을 관찰하고 취향을 발견하는 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공간 재구성의 첫걸음입니다. 전문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알려주는 원칙, 법칙 같은 것 말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집에서 완전히 충전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하는 가족의 인생을 가장 뜨겁게 응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공간 재배치를 할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공간마다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라. 와, 신박한 정리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료자에게 애프터를 보여드릴 때 공간마다의 이름이 있거든요. 바로 공간마다의 정체성을 정하고 역할을 부여한 거죠. 제가 공간 컨설팅을 하면서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공간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간마다 주요한 쓰임을 정하고 역할에 맞게 가구와 물건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에 역할을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가구도 제 역할을 찾고 더 쓸모있게 변신합니다. 거실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던 가구가 아이방으로 들어가서 새로 산 가구처럼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심플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고수하던 신혼부부도 아이가 생기고 가구와 물건이 하나 둘씩 늘어나다 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입니다. 이럴 때 흔히들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공사만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가 바로 공간에 제 역할을 부여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근데 공간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사시사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인 가구가 결혼할 때, 신혼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은퇴했을 때, 중년부부가 자녀들을 독립시켰을 때처럼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공통점이라면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생기거나 삶의 패턴이 달라졌을 때 살고 있는 공간을 되돌아보고 변화한 삶에 맞게 공간의 목적을 수정하고 거기에 맞게 새로운 컨셉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말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내 삶, 우리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정말 참 맞죠? 또 하루의 3분의 1,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 가족 모두가 숙면하기에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반드시 필수가 되어야 되겠고요. 식탁을 거실에, 소파를 방 안에 이렇게 한번 비틀어 보는 거죠. 다시 거듭 말씀드리듯이 고정관념을 버리면 변화가 쉬워진다. 우리 가족의 평상시의 습관, 라이프스타일 잘 관찰하면서 잘 돌아보는 거죠. 근데 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하고 싶다. 또는 개선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가면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 가족에 맞추는 거죠. 공간에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 맞는 공간을 크리에이팅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파에 대한 고정관념도 깰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은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죠. 또 자신의 방에서 각각 자신이 원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보는 것에 더 익숙하죠. 하지만 거실을 카페로 만들거나 서재로 만들거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공간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거죠. 과감하게 소파를 치우고 거실 가운데 멋들어진 카페 테이블을 놓아보거나 또 거실을 서재로, 이런 것은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해왔었는데요. 우리 가족의 서재나 우리 가족의 카페 등등 어떤 것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역할로 바꾸면 변화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집을 이사 간 것도 아닌데 또 더 큰 집을 구한 것도 아닌데 집의 공간은 이미 비우기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넉넉해지고, 그러면서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그런 창의적인 공간 크리에이팅으로 재발견, 재창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간도 물건도 쓰는 사람의 성장과 변화에 맞게 변화시켜 가는 것. 다시 비우기와 공간 재배치로 또 거기에 공간마다의 새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그렇게 우리 가족의 성장과 변화에 맞게 새롭게 또 태어날 수 있는 공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자유롭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잘 적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자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달라진 집의 모습을 보고서 말이에요. 이분들이 눈물까지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타들도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덩달아 저도 눈물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 이 비우기와 공간 재배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슴 속에 막혀있던 무언가가 뻥 뚫린 것 같다던 분도 있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또 한때는 애지중지하던 물건이었는데 뽀얗게 먼지가 쌓일 때까지 왜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돌아보면서 지난날의 후회까지 먼지와 함께 닦아낸 분들도 많았다는 거죠. 또 집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해 밖으로만 나돌던 아이들이 돌아오고 가족이 다시 만나 또다시 좋은 기억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다며 저자를 붙잡고 우시던 분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매일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집, 우리 집. 집은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집에서는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찾을 수 있죠. 집은 바로 인생이 담긴 공간인데요. 어떤 50대 후반의 중년 여성 의뢰자가 있었는데 남편과 자녀들이 있었고 함께 사는 친동생에겐 장애가 있었는데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아픈 친정 동생을 데리고 살다 보니 내내 주눅들어 지내오신 것 같았고 아이 새 키우며 살림하고 동생 병수발까지 드느라 집을 제대로 정리하고 살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더더욱 집 정리를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덧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고 아픈 동생도 떠나보내고 나니 집에 공간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야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말하는 그분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는 거죠. 그 집을 정리하러 갔던 날 1톤 트럭이 무려 14번이나 왔다 갔대요. 수십 년간 쌓아놓기만 했던 온갖 물건들이 나가자 집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새 집처럼 변한 공간을 보면서 새 삶을 얻게 된 것 같다며 아이처럼 좋아했다는 거죠. 이제 세상 모든 시름을 날려버린 듯 화사하게 웃는 그분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내내 지쳐있고 주눅 들어있던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다는 거죠. 정말 집은 곧 우리의 인생이고 공간을 비우고 변화시키면 그렇게 새로운 공간이 된 집은 곧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캔버스가 된다는 것. 저도 정말 이렇게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집 정리는 다이어트와 비슷합니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한 번 다이어트에 성공해 본 사람은 이후에 다시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더라도 살이 빠졌을 때의 느낌을 알기 때문에 다시 성공할 확률이 높고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부끄럽더라도 작심하고 다 덜어내고 정리해보면 또 살면서 짐이 늘고 어수선해지겠지만 언제든 좋았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좋았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본 사람만 가능한 일이죠. 저자는 한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자녀가 셋인데 두 아이는 유학가 있고 고등학생이 된 막내와 함께 산대요. 근데 얼마 전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 그러면서 살림에서 손을 떼고 평소 하고 싶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 집은 점점 엉망이 되었고 한번 손을 놓고 나니 다시 정리를 시작하는 게 너무 막막해진 것이죠. 그러던 중에 자신이 죽고 나면 엉망이 된 집을 아이들이 치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는 거죠. 원래 의뢰가 들어와도 물건을 버리라고 설득하는 일은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이분은 이미 마음의 정리를 마친 후였는지 꽤 많은 물건을 버리고 치우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정말 집 정리든 다이어트든 뭐든 마음의 정리를 마쳐야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마치고 난 후 어느 정도 1년이 흐른 어느 날 그분이 다시 연락을 해서 의뢰를 하게 됐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한 번 더 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의 연락이었던 거죠. 그분은 수술을 앞두고 자신의 물건을 하나하나 직접 만져보며 버릴 것을 가려내고 더 알맞은 장소에 정리했던 일이 지쳐있던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정리수납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전부 다 펼쳐놓고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마음 대신 진짜 새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삶 전체가 휘청거리는 일도 가끔 벌어집니다. 이혼이나 실직을 할 수도 있고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훅 들어온 사건 사고에 충격을 받고 일상을 놓아버리면 집을 정리하는 일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놓아버리면 연쇄적으로 모든 공간이 어수선해지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집이라는 공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한 시간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덜어내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집중해서 공간을 바꿔보는 일은 떨어졌던 자존감을 주워 올리고 사라졌던 의욕도 되살립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인상 깊었던 한 의뢰인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병적인 저장 강박증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있었는데 저자에게 연락을 해온 사람은 아들이었던 거죠.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집안에 물건이 쌓이고 쌓여서 일명 쓰레기 집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와, 이런 거 TV에서 많이 봤었죠. 견적을 내기 위해 방문해보니 집의 상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썩은 냄새와 악취가 진동하고 정말 처음에는 도무지 엄두가 안 나서 못하겠다고 거절하려고 했대요. 근데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간곡한 요청에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본인은 모르잖아요. 어머니도 처음에 공간 컨설팅이 필요 없다며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저자는 조금 독한 말로 어머니를 설득했대요. 아들 생각은 안 하시냐? 대체 어떤 며느리가 이런 집에 시집 오고 싶어 하겠느냐? 맞죠? 때론 이렇게 독한 말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설득해서 막상 작업을 해보니 경악스러울 지경이었대요. 죽은 지가 수없이 나왔고 장판부터 도배까지 모두 걷어내야만 했고 이건 정말 그야말로 거의 집을 다시 만드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천신만고 끝에 작업을 마치고 난 후 집을 둘러본 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대요. 어쩌면 어머니는 또다시 물건을 주워오고 쌓아놓을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어차피 원래대로 돌아올 집인데 왜 돈 들여가며 정리하고 청소하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한번 경험해보는 것, 그 좋은 상태, 최상의 상태를 경험해보는 것, 그것은 정말 마음의 변화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좋은 공간에 살아보는 것은 다이어트와 같아서 좋은 상태를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좋아지는 쪽으로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공간의 좋은 상태를 경험해보는 것, 내 몸의 좋은 상태를 경험해보는 것,
이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다시 멋진 삶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세요.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저자가 하는 일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집을 정리해 주는 게 어떻게 전문적인 일이 되느냐고 묻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이 집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대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집 정리와 청소가 여성들의 일로 여겨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거라는 거죠. 또 기억나는 의뢰인이 있는데 신청을 여러 번 망설이던 주부였는데 남편이 정리업체에 집 정리 맡기는 것을 반대했던 거죠.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장 싼 금액의 주방만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대요. 근데 아내 옆에서 뜻밖에도 남편이 정말 궁금한 듯한 표정으로 물어왔대요. 집 전체의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저는 서둘러 집을 둘러보고 전체적으로 공간 컨설팅을 진행했을 때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꼭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시급한 공간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집안의 모든 가구와 물건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곳만 정리하는 것과 집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작업 내내 남편분은 신기한 듯이 현장을 지켜봤는데 그리고 마침내 정리가 끝나 대대적으로 바뀐 집을 보고 아내보다도 더 기뻐하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간 재구성에 대해 의심하거나 무시하기보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정돈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성만의 일은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공간 재구성을 통한 엄청난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 재구성과 정리정돈에 대한 물꼬를 한번 트면 가족 모두가 함께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쾌적한 공간도 그만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간 재구성, 또 우리 몸의 재구성, 우리 집 공간을 쾌적하고 좋은 상태로 재구성해 보는 것. 우리의 몸을 쾌적하고 좋은 상태로 재구성해 보는 것. 그것은 저자가 말한 대로 집 정리는 다이어트와 같다. 와, 정말 맞는 것 같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다 보면 그분의 인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도 알게 되고 어떤 특기가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대충 파악이 됩니다. 또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핍도 보입니다.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스스로를 보살피고 돌볼 여유가 없어서 애써 외면했던 그 결핍은 어쩌면 제가 남이어서 더 잘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손 놓을 수밖에 없었던 소중한 취미를 되찾아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감동합니다. 남들에게는 별것 아닌 물건, 공간일 수도 있지만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무언가로 다가옵니다. 좋아하는 공간에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즐거움이 배가 된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보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 싶다면 스스로에게 꽃을 선물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꽃 한 송이만 새로 들어와도 집안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눈에 띄지 않았거나 휑한 느낌을 주던 가구에도 꽃을 놓으면 생기가 넘칩니다.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둔 집도 많습니다. 해바라기의 노란색이 집의 기운을 밝게 해준다는 뜻이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물론 꽃 그림도 좋지만 저는 역시 생화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봄이면 꼭 프리지어를 의뢰인들에게 선물합니다. 걱정과 불안을 비워냈다면 그 자리에 밝고 활기찬 기운을 채워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몇 송이의 생화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밝고 생기 있는 공간은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준다. 저자는 또 어떤 가족들을 보면 기운이 좋은 물건, 기운이 좋은 집이라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사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해요. 물론 비워야 할 것은 비우고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해야 이들의 행복도 배가 될 테니까요. 저자는 공간을 재구성하고 난 후에 불편한 점은 없느냐고 묻기도 한데요. 최대한 의뢰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공간을 재구성한다 해도 가구와 물건의 위치가 달라지면 어느 정도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의뢰인은 신박한 정리에 출연했던 배우 정은표 씨인데요. 그는 매일 필요한 물건을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해서 설레고 즐겁다는 대답을 들려줬대요. 심지어 아이들과 물건 찾기 게임도 한대요.
그 말에 저자는 다시 한번 느꼈다는 거죠. 공간과 물건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곳에 사는 사람,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렇게 기운이 좋은 집은 무엇도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이 만듭니다. 값비싼 장식품들과 고급 가구, 넓은 공간은 부수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언제나 공간을 공간답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나를 살게 해준 정리의 기적, 어떤 의뢰인은 이것을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공간을 바꾸는 일은 때때로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렸던 삶을 되찾아주기도 합니다. 한 번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분이 저자에게 집 정리를 부탁한 적이 있었대요. 그분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의 인물도 좋고 재력의 명예까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었는데 뜻밖에도 그분은 생을 마감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파트 난간에 서 있다가 문득 자신이 여기서 뛰어내리고 나면 사람들이 모두 올라와 이 어수선한 집을 보게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죽는 것보다 남들에게 더러운 집을 보여주는 게 더 싫어서 집을 정리해놓고 나서 죽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컨설팅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채로 저자에게 작업을 의뢰했던 거죠. 저자도 사실 그 의도는 전혀 몰랐고요. 필요 없는 물건이니 모두 버려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대요. 누가 봐도 좋은 집에 비싼 물건들이 많았고 사진 속의 가족들은 화목해 보였는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버리라니. 엘리트의 인물도 좋고 재력의 명예, 좋은 집, 비싼 물건들. 사진 속 가족들은 화목해 보이고. 근데 왜? 그 집에서 저자는 직원들과 3일간 작업을 했는데 근데 어쩐 일인지 하루하루 의뢰인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느껴졌대요. 마지막 날 정리와 재구성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스타일링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그분이 무언가 마음먹은 듯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사실은 집을 정리해놓고 죽을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는 거죠. 유품 정리하듯이 공간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3일 만에 그동안 살아왔던 공간이 180도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고 싶은 의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분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속상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제가 하는 일이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준 것 같아서 뿌듯하고 다행스러웠습니다. 공간을 바꿈으로써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일은 정말 저자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공간을 바꿈으로써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게,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또 더 나아가 내 몸을 가볍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바꾸어가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도 바꾸고 나의 몸도 바꾸고 그렇게 우리 집,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의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유지어트를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다시요, 집은 인생이 담긴 공간이다. 몸도 인생이 담긴 공간이다. 집 정리는 다이어트와 비슷하다. 한번 다이어트에 성공해본 사람은 이후에 다시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더라도 살이 빠졌을 때의 그 좋은 느낌, 그 쾌적한 느낌, 그 가벼운 느낌, 그 에너지 가득한 활기찬 느낌을 알기 때문에 다시 성공할 확률이 높고 성공하고 나면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기도 쉽다. 그래서 그 좋았던 상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본 사람만이 그 좋았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